이번 시간에는 뉴에이지 생물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32강입니다. 뉴에이지 생물학을 대변해주는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진화는 모든 사실을 비추는 빛이며 모든 선이 따라가야 하는 곡선이다. 인간은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진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뉴에이지 생물학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잘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진화를 믿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화론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물학적 진화론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기초하에서 자기들의 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주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진화. 우주 진화가 뭐냐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그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변화보다는 더 높은 의식의 시대를 향해 인류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의식이 더 높게, 인간의 의식이 더 높은 의식 단계로 가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그들이 원하는 세계의 인간으로 간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우주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며 일종의 집단 의식 내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일체감을 얻게 할 것이다. 에너지가 잘 통하는 애들끼리 소위 말하면 이제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서로 일체감을 얻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진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집단의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개인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을 확장하여 우주와 합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이 구별된 사람으로서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우주와 합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고 집단의 발전을 생각하는 진화론이다. 마릴린 퍼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에이지 주의자죠. 인간의 뇌와 의식의 유연성이 증명된 바 있다. 이는 개인의 진화가 집단의 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사람이 새로운 능력을 드러낼 때에 그 새로운 능력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해진다. 그들 또한 같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이 발달하면 의식이 진화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집단적으로 진화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진화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똑같은 단계로 가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진화가 늦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화를 빨리 하느냐 하면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이들은 깨달음을 얻는 집단 의식 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빨리 진화되고 빨리 깨어졌어. 의식이 빨리 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흡수되어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빨리 진화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혼신자인 거죠. 뉴에이지 혼신자들이 앞서가는 거죠. 의식적으로 앞서가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흡수되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될 필요가 없고
예, 몇몇 사람들만 뉴 에이지에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촉매에 의해 가지고 도약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우주진화라고 한다. 우주진화인데 cosmic evolution인데요. 이 우주라고 했을 때에 조금 이게 말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카즈믹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진화되어 간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간다. 그것을 우주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인류의 더 고등한 의식의 시대를 향한 진전이다. 예, 더 높은. 그래서 모든 인류가 더 고등한 시대로, 의식의 시대로 간다. 이게 뉴 에이지가 말하는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뉴 에이지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과학이 있어요. 이 과학에 대해서 이 뉴 에이지주의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을 볼까요? 과학적 수단은 하나님의 우주 설계를 발견해가는 길이다. 이게 이제 뉴턴이나 또는 뭐 갈릴레오나 또는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뭐 보일이나 케플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었어요.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는가를 증명해 준다. 그래서 과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과학은 자연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법칙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를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할 때에 기독교적인 방법과 일반 인본주의적 방법이 같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일반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은 3입니까? 5 곱하기 5는 10입니까? 아니죠. 학교에 가서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교회 와서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인수분해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수분해가 같다, 다르다? 인수분해가 같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3차 방정식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3차 방정식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렇죠. 저기는 법칙만 가르쳐. 그래서 열심히 답 적어가지고 대학 가는 게 목표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숫자의 종교한 조합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정교하게 작용하셨구나 영광 돌리고,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데 이 말이 얼마나 정교한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속적 인본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최근의 세속적 인본주의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진화론을 택해서 계속해서 창조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과학이 자연 법칙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이 전 지구적 뭐를 깨뜨렸다고요?
조화의 균형을 깨뜨렸다. 이 지구가 소위 말해 지구 전체가 생명인데 생명을 물질화시켜서 분해하고 난도질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환경이 파괴되었고 지구의 조화가 파괴되었다. 원래는 이 지구, 인간과 지구가 우주가 하나로 합일되어 있었는데 과학이 들어와서 일일이 다 깨워버렸다. 그래서 과학 발전에 대해서 뉴 에이지 신봉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톰슨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과학의 의식적 목표는 자연을 제어하는 것이며 무의식적인 효과는 파괴와 혼란이다. 예. 과학적 문화의 등장은 자연 파괴를 가져온다.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식물, 동물, 인간 사이의 생물권 관계를 의미한다. 과학이 들어와서 식물, 동물, 인간 사이의 생물권 관계를 다 파괴하고 과학은 자연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결과 혼란과 파괴가 왔고 자연 파괴, 환경 파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사실입니까? 과학이 발전되면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환경이 파괴됩니까? 어느 나라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거기는 과학이 별로 발전도 안 됐고 공장도 별로 없어요. 없는 나라인데 거리에 쓰레기 천지였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과학이 발달한 한국은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환경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환경이 너무 깨끗해졌어. 그래서 그 나라가 요즘에 외국 자본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 건설도 많이 해요. 제가 물었어요.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 물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갔더니만, 코로나 전에 갔더니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 정말 좋아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그냥 과학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뭘 생각한다고요? 환경을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홍수 날 때마다 맨날 도망 다녀야 돼. 침수나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난 후에 강을 딱 정비하고 나니까 요즘에 낙동강 주변에 뭐가 없어요?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어요. 저쪽 지방은 안 그런가 봐. 환경을 열심히 주의해야 돼. 그쪽 지방에는 지금 가물어서 너무 힘든가 봐. 그런데 이쪽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예. 과학의 발달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옛날처럼 옛날 방식에서 농사 짓고 옛날 방법으로 돌아갑시다.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3분의 2는 굶어 죽어야 돼. 개량된 농법에 의해 가지고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못 먹어 죽어요. 식량 없어요.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과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저쪽 동네 가서 살으러 하니까 그건 또 안 가. 과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 시골 동네 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으러 하면 안 가. 누리면서 나쁘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과학 때문에 뭐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예. 뉴에이지 주의자들은 지구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지구를 구하자. 지구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어린이들 만화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구를 구하자. 예, 지구가 어려움에 닥쳤어. 그래서 어린이 주인공들이 나서서 지구를 구해. 근데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무슨 힘을 구해요? 초자연적 힘을 구하잖아요. 그래, 배트맨도 등장하고, 스파이더맨도 등장하고, 또 누구도 등장하고, 뭐, 헐크도 등장하고, 태권도자 마루치도 등장하고, 무슨, 트랜스포머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태권 V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뉴에이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구를 구하자라고 하는 드라마들이 결국은 밑바탕의 사상을 보니까 뉴에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지구를 구하는 특공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뉴에이지하고 연결됐더라. 그래서 사상이 없는 드라마는 없다. 사상이 없는 오락도 없다. 다 사상이 다 있다. 사상이 다 있어요. 모를 때는 즐겼는데 알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1600년대에 발달하는 과학혁명이 지구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 보통 이제 1600년대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학적 혁명이 결국은 지구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작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이 지배적인 생각은 기계적 힘을 예측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무슨 기계적 힘 또는 설계의 무슨 아주 법칙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밑에 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다?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다. 아, 만류인력이 있구나, 중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떨어지면 배가 떨어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똑같더라. 똑같이 떨어집니다.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갔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좀 기울어졌어요. 갈릴레오 때도 기울어졌던가 봐.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돌멩이를 하나는 10kg짜리 들고 올라가고 하나는 1kg짜리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같이 떨어졌을까요? 10kg짜리가 먼저 떨어졌을까요? 10kg짜리가 먼저 같이. 같이 떨어졌어요? 10kg짜리 먼저 떨어졌어요? 같이.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 네? 무거운 게 더 빨리. 뭐가? 에스라는 같이 떨어졌다 그러고 에너기는 뭐가 빨리 떨어졌어요? 그 떨어졌다는 게 그게 한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니까 같이. 반대로. 예? 반대로. 같이구나. 같이 떨어졌어요. 문제 기울어졌다는 게 그거지. 마린 퍼커슨이 말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런 접근이 모든 것을 궤도, 중력, 힘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며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우주의 최종적 비밀들에 접근할 것이다. 이분은 뭐 과학이 궤도, 중력, 힘을 설명을 잘한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슨 비밀들에 접근해 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요,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법칙과 관련된 이 세계의 이해는 달성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과학의 다음 단계, 발달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이분은 과학에 대해서 꼭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모든 뉴에이지주의자 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과학이 설명해서 한계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과학이 안 맞는 것은 버리게 되거든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실에 증명 못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학의 다음 발달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뉴에이지 대중화의 선봉인 제임스 레드필드. 이 양반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상의 연. 기억이 나지 않나요? 이 양반의 소설책인 베스트 소설인데, 셀러 소설인데 천상의 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세기 초반의 과학자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그전과 그 후의 과학자의 태도는 바뀌었다. 레드필드의 가공 교수, 그러니까 과학 소설을 다루는 가공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우주의 신비에 관해 우리가 눈을 뜨게 하였다. 양자역학의 탐구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탐구이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주 기계적 법칙에 의해서 잘 운영되어서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라면, 이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양자역학이 나왔다.
그래서 달라졌다. 이거 달라졌다. 아인슈타인의 전 세계는 단단한 물질로 인식되었던 것이 그저 에너지가 거쳐 흐르고 있는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바쳐졌다. 옛날에는 물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물질이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우주 공간이더라. 우리도 물질에 포함된다. 또한 양자의 각은 다음을 보여주었다. 이 에너지의 작은 면을 분해할 경우 관찰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 기본적인 입자들이 실험자들이 예상하는 바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양자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래서 물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에너지였고 양자 파동이었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우주의 근본적인 요소들은 그 핵심에 있어서 오래된 기계적 모델을 거스른다. 인간의 의도와 기대하는 바에 영향을 받는 어떤 순수한 에너지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에너지만 남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의 해석이 바뀌어졌습니다. 퍼커슨은 과학이 해석되는 방식의 변화를 설명한다. 자연에 대한 이해는 기계장치의 체계에서 불확실한 체계로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뭐 이것이 제대로 이 양반이 이해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질서의 세계에서 불확실한 체계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고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에너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양자 파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질서가 아니고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법칙에 속하는 건데 이런 양반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양자 역학도 만드셨고 상대성 원리도 다 만드셨어요.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우주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비약하면 안 돼요. 진화론자를 웃기는 것은 갑자기 양수리에서 파충류로 갔어. 비약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막 비약시켜. 여기에서 사람이 나왔고 뭐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나왔고 포유류에서 사람이 나왔고 막 비약을 시켜요. 그러면 지금은 왜 원숭이가 사람 안 되는데 물고기가 왜 깨구리가 안 되는데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메바는 진화의 끝단계에 와 있다. 지금 현재 깨구리는 진화의 끝단계에 와 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원숭이는 진화의 끝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어떤 종류는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갔는데 모든 종류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는 맨날 박테리아가 현재 박테리아지만 그 진화의 끝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궤변에 불과한 거야. 꽁비둘기는 뭐예요? 그럼? 예? 꽁비둘기는 뭐라 해요? 꽁비둘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 해요? 이제 꽁하고 비둘기하고 어떻게 됐겠지 뭐. 근데 왜 지금 있다고? 지금 진화했다고. 네, 있어요. 꽁비둘기 지금 있어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가장 최근의 과학 연구가 범신론적 신학과 비자연주의적 철학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게 범신론적 신학과 비자연주의적 철학을 뒷받침한다. 금방 이야기했던 양자역학이나 그다음에 상대성 원리나 이것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해석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 쏘고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에서 피약해가지고 자기들 이론을 증명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시조새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시조새가 뭐예요? 저기 그 앞에 발톱이 있고 날개가 있으니까 그 사이인가? 포유하고 조류 사이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지나보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새로운 진화적 단계입니다. 과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진화의 다음 단계의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의 초점이 되는 진화적 변화는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의 변화이다. 우리도 변화되고 자신도 인류 전체도 변화될 것이다. 나도 변화되고 인류도 변화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 변화될 것이다.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펜클러가 말했습니다. 이 진화적 맥락에서 문명들은 개인이 그러하듯 가끔 비연속성을 나타내는 큰 변화를 경험한다.
예, 가끔 비연속성을 나타내는 큰 변화를 경험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지 비연속성을 나타내는 큰 변화를 나타낸다. 무슨 진화론? 단서 평행 이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한 진화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루어지는 도약이나 변화다. 뉴 에이지야말로 그런 변화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서서히 의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식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될 거다. 갑자기 어느 날 초인될 거다.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 거다. 스펜클러는 진화를 전 우주적 에너지 흐름의 변화로 받아들인다. 무슨 에너지가 오면 그 에너지 때문에 갑자기 팍 올 거다. 그런 영화 많잖아요. 힘이 없다가 우주 에너지 받잖아. 우주 에너지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한다고요? 갑자기 힘이 막 생기죠. 제가 그런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옛날에 그 심형래 감독이 만들었던 더 워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네. 네, 흥행에 좀 성공했어요. 한 800만 정도 모아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어린애들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옛날 구렁이 이무기 주제를 해가지고 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개봉하고 그랬는데 제일 뭐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보다가 제일 좀 황당했던 게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무기가 갑자기 주인공이 뭐 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죽을 찰나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뭔가 뭐 보석인가 뭐 거기서 빛이 쫙 나서 에너지 싹 들어오더니만 마지막에 싹 정리 딱 하고 올라가더라고. 네, 어디서 그런 발상이 왔겠어요? 네, 이 과학적 발상이 아니잖아요. 네, 과학적 발상이 아닌데 이 발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 발상이 이제 뉴 에이지에서 온 거죠. 네, 더워 자체도 뉴 에이지지만 마지막에 해결해가는 방식 자체가 뉴에이지라. 네, 어린아이들 영화들, 뭐, 그런 영화들, 슈퍼맨이나 이런 뭐 거의 대부분의 이 발상 자체가 뉴에이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영화의 대부분이 뉴에이지라. 왜냐하면 중국 영화가 어디서 영향받았어요? 인도 영향받았잖아요. 인도의 뉴에이지, 불교 이런 영향받았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무협소설의 핵심이 뭐냐 하면 평범한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무공을 닦아. 무공을 닦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비법의 무공을 탁 닦아. 예. 제가 어릴 때에 그 라디오에서 매일마다 무협 소설을 이렇게 낭독을 해줬어요. 그때 무슨 건지 모르지만 주인공이 어느 신공, 그러니까 태양신공을 어느 날 습득을 해. 스승으로부터 습득해가지고 가서 적들을 한꺼번에 싹 썰어버려. 그냥 한 번 하니까 주변을 다 타버려. 수천 명 그냥 죽어버렸어. 에너지.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재미를 봤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깊은 밑바닥에 뭐가 있다? 뉴에이지가 흐르고 있더라. 뉴에이지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최근에 신지 앞에서 뉴에이지 만든 건 사실이지만 사상은요, 수천 년에 걸친 사상이 밑바닥에 깔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더 고등한 생물체를 낳을 뿐 아니라 인류 가운데 더 높은 의식을 낳는다. 인간이 더 고등한 생물체로 가고요, 더 높은 의식으로 갑니다. 이 목표가 뭔지를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누가 필요하다? 예. 엘리트가 필요하다. 엘리트가 필요해요. 엘리트가 갑자기 사람들을 진화적 도약 단계로 높여줄 것이다. 근데 이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는 좀 사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기능이 다야.
그다음 좀 좋은 핸드폰 거기 게임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보고 테트리스하고 그런 단계가 다였어요. 맞죠? 그러나 어느 날 뭐 잡수신 양반이 나왔잖아. 예, 스티브를 잡수신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가지고 뭘 우리에게 주었어요? 스마트폰을 줬잖아.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과학적 누림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맞죠? 올라가가지고 요즘 그 덕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북목이라. 본인은 아니더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내가 거북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거북목 아닌데 자세도 바르고 아니라 했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거북목이더라고. 이거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인류의 엘리트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트를 추종해야 더 높은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통해지면 뭐가 등장한다고요?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자기 밑에 올무에 넣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상들을 알아야 될 이유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지, 인본주의에서 나올까, 아니면 뉴에이지에서 나올까, 아니면 포스트 모던에서 나올까, 아니면 공산주의에서 나올까, 아니면 이슬람에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여러분, 뭐 제가 강의하면 뉴에이지 강의는 별로 인기가 없어. 뉴에이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뉴에이지를 근본적으로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신이 된다는데, 내게 초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높아진다는데, 내가 더 높은 의식의 세계로 간다는데, 인본주의는 또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네, 공산주의, 뭐, 유토피아 약속에는 그 엉터리를 하나 다 밝혀졌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랬다 저랬다, 뭐, 종잡을 수 없고, 뉴에이지는 하나의 목표로 해서 의식 세계에 더 높은 의식으로 자꾸 간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뉴에이지가 열렸다. 새 세상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제 나온 영화 가운데 인본주의 영화가 많아요. 아니면 공산주의 영화가 많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가 많아요. 아니면 뉴에이지 영화가 많아요. 네. 어느 영화를 봐야 사람들은 뉴에이지 보잖아요. 지금 아바타 2 나왔어요. 언제 개봉할지 모르는데. 개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벤져스도 나왔어요. 예, 개봉했습니까? 지금 예고편 나온 것 같은데, 예, 그거 개봉하면요, 우리나라 사람 와 몰려. 지금 예고편을 떴는데, 예고편 보면 우리 눈의 환상의 세계를 적어요. 예, 환상의 세계를 적어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미국의 할리우드가 돈을 뭐로 버느냐? 옛날에 E.T., 그 다음 트랜스포머, 그 다음 또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또 뭐예요? 원더우먼, 뭐 아이언맨, 그 다음 아바타, 그런 걸 돈 벌어요. 이들은 나머지 인류를 도약에 동반시킬 것이다. 그래서 엘리트가 앞서가고 날아가면 다른 인류도 함께 도약할 것이다. 그래서 뉴에이지 강의는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제 강의는 인기가 없지만, 제 강의는 비판할 인기가 없지만 사람들이 헛된 호황된 희망을 막 심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영화 몇 도 막 들고 와가지고 착 보여주면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단속 평형 이론. 왜? 도약해야 되거든요. 도약하는 데 있어서 단속 평형 이론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래서 뉴에이지가 우연한 돌연변이보다 훨씬 강력한 생물학적 변화 장치가 필요하다. 우연한 돌연변이보다, 우연한 돌연변이는 어느 세월에 일어날지 몰라. 1000년 후가 될지, 10,000년 후가 될지, 진화적 단계에서 100만 년은 또 아무것도 아니고 점이니까,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이야기하니까, 그거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공산주의자처럼 자기들의 사업을 빨리 이루려고 하면
진화를 버리고 만다 단속 평형 이론을 도입한다. 필수적인 것은 우리 시대에서의 신속한 진화의 가능성이다. 진화도 내 시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종의 평형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중단되는 때에 일어난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지리학적 한계보다 심리학적 한계에서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팍 올라가는 진화가 일어난다. 퍼크스는 자연주의적인 단속 평형 개념을 사용하나 이 용어에 뉴에이지식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이 없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쁘게 간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라.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다. 성경과 비슷하죠. 지리 환경 그리고 자연 도태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육체적 진화 대신에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진화가 심리학적이다. 어느 날 우리의 의식이 확 바뀔 것이다. 그때가 온다.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이 심리학적 진화는 인류를 더 높은 사회 질서인 신세계 질서로 인도한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엘리트가 나타나죠. 엘리트가 나타나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더 높은 세계로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최종 단계에서 저 높은 도약 단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지구를 떠났습니다. 지구를 떠나서 어느 행성에 도착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행성인지 여기 지구인지는 뭐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새로운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아르만드 비티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 개인이 예수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태어났죠? 이것이 뉴에이지를 위한 가르침이다. 모든 이들은 인간 진화의 신성 단계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아담을 꼬일 때에 그 핵심이 뭐였어요? 사단이 아담을 꼬였어요. 왜 넘어갔어요? 아담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죄지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뉴에이지는 제가 보기에는요. 역사는 대꾸로 돼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 1장 2장하고 21장 22장이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있어. 십자가 부활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 그 샌드위치 구조에서 천지 창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인류 계속 타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지고 최종적인 완성이 요한계시 21장 22장이잖아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단이 아담을 꼬일 때에 뭐로 꼬였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지혜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 될 거다.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통치받을 필요 없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복을 누리는 자신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제일 많이 꼬인 게 사람이 제일 많이 꼬이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신된다. 너는 잘 되고 너는 성공하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 너는 다른 사람의 숭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받고 추앙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그 다음 단계 너는 신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성공주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기독교인들에도 인기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람들은 저마다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의 추앙받고 싶고 심지어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경배도 받고 싶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권력을 모아서 마지막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자기우상숭배. 다 자기우상숭배 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우상숭배 한번
받아보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다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안 돼. 왜요? 대통령의 권력을 무한정 안 주거든. 견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근데 공산주의 나라는 일당 독재잖아요. 가능한 거지. 근데 공산주의 나라 치고 자기 우상숭배 하는 나라도 있어요. 다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우상숭배는 혼자만 했잖아. 다른 사람 다 종이잖아요. 혼자만 했는데 뉴에이지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 그렇죠. 너도 신 될 수 있어. 매력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네. 존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는 모두를 무릎 꿇리는 천상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나타나면 진화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인간이 사라지고 중심이 신인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예. 우리 현재 이기적이고 동물적이라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신인 인간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은 인간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지구에 거주할 것이다. 예수가 가졌던 수준의 의식을 공동으로 지닌 인간들 말이다. 이 존 하이트는 이 글의 냄새 봤을 때 기독교 뉴에이지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가 예수 될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도 누구처럼 된다?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는 뜻도 아니고, 예,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된다는 뜻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함께 입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들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친구들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없어요. 뭘 개발함으로? 의식을 개발함으로. 의식을 개발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의식을 열심히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의식 개발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요가. 그 다음에 초월 명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의식을 개발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아증에 있으면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온다? 사탄이 찾아온다. 공동의 더 고등한 의식이 달성될 경우 인류는 공동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공동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 이론으로 지금 세계 사람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세계에서는 마돈나, 지난번 했죠. 그 다음 할리우드 스타들, 그런 영화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 무장 안 하면 뉴에이지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피에르 데일하드 드 사르땡, 이 사람에 의해서 뉴에이지의 신앙 토대입니다. 이 사람이 저술에 기초해서 기독교와 진화를 화합시키기 위해서 일한 고생물학자입니다. 이 양반. 기독교를 범신론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화합을 달성했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합하면 항상 기독교 교리의 훼손이 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라, 그 이야기는 성경을 말해서 폐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화합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화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포기를 말합니다. 데일하트는 매우 실질적인 범신론을 믿지만 완전히 합법적인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종교하고 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범신론자로 넘어가 버렸다. 진화의 추세와 형태들은 더욱 더 많은 가능성을 단일 행성의 통일된 의식이나 초월심 이상의 것이
등장할 것을 암시한다. 의식과 생명이 다르고 생명이 물질과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진화이다. 예, 통일된 단일해서 통일된 의식이나 초월심 이상의 것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전행성적 의식이 얻을 수 없다면 뉴 에이지 신봉자들은 개인적 신성 달성에 만족할 용의가 있다. 전 세계가 갑자기 도약해가지고요, 새로운 세상을 탁 오면 좋은데 안 온다. 그러면 내 혼자 신성에 도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많은 사람들 끌어갈 필요 없죠. 많은 사람 끌어가려고 구태여 놀아갈 필요 없고 나 한 점 가면 되니까 혼자 집안에서 열심히 좌불 하면 돼요. 열심히 좌선해가지고 도 닦고 초월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요, 가이아 가설입니다. 가이아 가설. 뉴 에이지 주의자들이 또 하나의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가이아 가설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진화론인데 단속 진화론, 단속 평형 이론을 가지고 그들의 의식, 심리학적 진화를 설명했어요. 또 하나는 가이아 가설입니다. 근데 가이아 가설입니다. 가이아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E. 러브록. 이 사람이 가이아 지구의 생명에 대한 응시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아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아 가설이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단일하고 복잡한 살아있는 유기체를 형성한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그 다음을 읽어보는 겁니다. 네. 책 읽는 방법입니다. 앞에 잘 모르면 뒤에를 읽어보라. 앞뒤를 다 읽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 저자가 자기도 모르고 썼다. 자기도 이해 못하고 썼다. 근데 저자는 열심히 이해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이아 이론, 지구는 살아있는 어머니? 나보다 먼저 알았네. 책을 열심히 보면 아는 거, 자, 가져가. 저녁에 강의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빼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앞뒤 연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원서를 찾았죠. 원서를 찾아서 놓고 이제 번역판하고 대조를 해서 봤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 원문 보니까 확실한데, 번역을 좀 잘못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되게 번역판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번역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판이 아니고 원문을 보고 제가 다시 재번역했어요. 재번역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서 보아질 때 지구는 그저 돌과 흙으로 구성된 무생물의 구가 아닌 스스로 조절하고 조정하는 생물학적 초유기체로서, 즉 행성체로서의 행동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해가 되죠. 번역판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지구는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조정하고 조절하는 생물학적 뭐라고요? 초유기체예요. 초유기체. 살아있는 행성체로 행동한다. 그래서 지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어머니. 가이아 학설. 아까 나왔죠? 지구는 살아있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약해지느냐? 전통 진화론이 약해졌어요. 모든 생물과 행성의 체계가 공생하는 전 지구적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모든 행성들 또는 지구, 모든 생물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된다? 지구에 문제가 온다. 뭐가 하나 빠지면 소위 말해 지구가 멸망한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정통 진화론에서의 급전적 일탈인데 적자 생존이라는 다윈의 중심 교리 기반을 약화시킨다.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은요, 경쟁하다가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더 진화되고 올라가고
죽고 올라가 지금 뭐만 남았다? 적자들만 생존하고 있다. 적자들만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도태된 수많은 것들 위에 사는데 가야 이론은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생존해야 된다. 하늘을 빠지면 안 된다. 가야 이론이라. 예. 그래서 하늘을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지구 망한다. 그래서 생존과 경쟁과 생존을 위한 투쟁 대신에 가야학설은 전 생물권의 협동 정신을 강조한다. 되게 좋아 보여요. 야, 우리 좀 더 너무 좋다. 소위 말해 기독교를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이 더 빠지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다. 얼마나 좋아요. 한 성도로 빠지면 교회 무너진다. 좋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적자 생존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저 생명을 지통해 나가는 죽은 서식지가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 함께 화합하여 일하는 흙, 바다, 바람, 생물의 살아있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강 함부로 막지 마라. 강은 강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고 강의 흐름이 있다. 그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 막았더니 뭐가 생겼어요? 녹조가 생겼잖아요. 봐라, 이제 강이 죽어가 있다. 막 엄청나게 공격을 막 했잖아요. 됐죠? 이렇게 가야설에서 나온 겁니다. 지구는 모든 배후에 있는 목적 있는 자기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배후에 목적 있는 자기조절 시스템이 있다. 진화론도 아니잖아요. 목적이 없잖아. 여기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 역시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사물이라는 다윈의 주장, 진화의 주장과 상반된다. 진화론과 이제 반대가 나왔죠. 진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이아를 통정하면서 진화론과 지금 상반되었습니다. 이 가이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땅의 여신, 소위 대지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이름이 뭐냐? 가이아예요. 대지의 여신이니까 땅에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가 이것을 그들의 과학적 기초로 받아들여요. 이 이론을. 그가 스스로를 긍정적인 불가지론으로 보며 자기 이론을 모든 종교하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으나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그 이론을 그들의 세계관에 과학적 기초로 성격을 시켰다. 그래서 뉴에이지주의자들은,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가이아 이슬, 모든 지구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유기체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통합되어 있다를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행성이 살아있는 체계라는 개념은 여기서 행성은 지구예요. 뉴에이지의 신학적 범신론과 비철학적 비자연주의와 너무도 잘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현대 환경운동이 여기서 나왔어요. 환경운동. 좌빨들이 환경운동 하는데, 환경운동이, 공산주의는 뭐, 환경운동 없고, 이걸 갖다가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좌빨들은. 한쪽에서는 사람 막 죽이고, 사람은 적폐청산하면 죽여도 괜찮고, 깨구리면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은 죽어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저기 천성산에 도룡뇽을 죽으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가이아는 또한 현대 환경운동의 기반이고 또한 전면적 생태보호운동과 에코페미니즘의 급진적 분파의 기반이기도 하다. 생태공원, 생태학습 등 많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자연을 보호해야 되죠. 자연을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실제로 환경보호주의자들, 그린피스 이런 사람들은 그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이아에 있다. 가이아에 있다. 제가 적들을 너무 속속들이 파헤쳤나?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모르고 착 했는데 환경운동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상적 기반이 있더라. 많은 환경주의자들은 생태학적 불균형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지에게 귀를 기울여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땅을 함부로 개간하지 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믿겠어요. 환경주의자들이 그때 반대 안 했으면 지금쯤 낙동강이 운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나라 물류 비용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경제적인 이득이 클 건데, 낙동강하고 저 한강하고 만났는데 이게 뭐예요? 올라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너무 또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때 이제 4대강 할 때에 깊이는 다 뗏목들을 가고 배가 지나가도록 팔았으니까, 누가 또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운하 만들면 돼요. 운하 만들 기반을 다 마련해놨으니까. 돈도 얼마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 이상이며 우리의 운명이다. 뭐를 하라고요? 지구를 구하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슈퍼맨 등장해가지고 지구를 열심히 구하는 영화 하다가 이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지구를 구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온난화. 지구 온난화 문제. 불편한 진실, 엘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엘고어가 누구냐 하면 옛날에 그 미국의 부통령 했던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는 지구 온난화를 정치적 사안으로만 생각할 여유가 없다. 시급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온난화는 시급하다. 사실 그것은 우리 전 세계 문명을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도덕적 도전. 그렇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은 도덕적 문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만 유엔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이 이산화탄소 줄이기 유엔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반기문.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유엔 총장 재직할 때에 파리 기후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나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뭐라고요? 거짓이다. 인류가 내뿜는 이산탄소가 지구온난화 혹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대전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1990년 초반까지 미 항공우주국 기상 분야를 책임졌던 존 시온 박사에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양반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시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지구가 뜨거워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해수면의 상승에 세계 주요 도시가 바다에 잠기고 북극곰이 멸종할 것이라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데 31,487명의 미국 과학자가 서명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구온난화는 누가 돈 벌어먹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오늘 눈 왔어요. 오늘 눈 왔어요. 지구온난화 이론에 의하면 올해 추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가면 갈수록 따뜻한 겨울이어야 되죠. 추우면 안 되죠. 지구가 뜨거워져요. 네. 오늘 눈 왔어요.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땡볕도 있지만 얼마나 추워가지고 영하 막 내려가는데 그 있으면 안 되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있으면 안 되죠. 마치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컴퓨터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당 들어가가지고요. 식당 들어가서 딱 앉아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안 벗어야 되고, 밥 먹을 때 마스크 딱 벗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안 퍼져. 절대 안 퍼지고 가만히 있다가 밥 다 먹고 나온 후에 조금 있으면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닙니까? 밥 먹고 나서 다시 마스크 쓰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국민을 세뇌시켰잖아요. 생각 없는 국민들이 세뇌당해가지고요.
근데 저도 써요. 어디 들어가면 쓰느냐? 버스. 기차 타면 안 쓰면 와가지고 계속 올리래. 요만큼 갑자기 여기까지 내리니까 또 이까지 올리래. 아직도. 싸울 수도 없고. 또 쇠뇌당했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쇠뇌가 굉장히 많아. 지구온난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빠졌다는 북극곰이다. 에스키모 사냥 중단으로 현재 북극곰의 개체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 남극 빙하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기온 사이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반대 상관관계, 반대더라. 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녹는다? 그거 아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녹을 때도 있고 다시 올 때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녹을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어요. 맨날 그 사진에 그 TV에는 뭐만 보여줘요? 북극에 녹는 것만 보여줘. 다시 오는 거 안 보여줘. 맨날 녹는 건 보여줘. 아니 해수면 상승되면 지금쯤은 해운대는 잠겨야 되잖아. 아니 강릉에 있는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 없어진 거예요. 아니 모래가 쓸려 나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모래 쓸려 나가. 그럼 모래가 왜 쓸려 나갔을까요? 지금 모래가 산에서부터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는데 중간에 뭘 만들었어요? 도로 만들었잖아요. 도로 만들면 바다가 쳐가지고 모래가 실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흙이 계속 받쳐줘가지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는 흙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도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해마다 수십만 톤의 모래를 다시 갖다 부어. 근데 거기도 돈이 많으니까 갖다 붓는데 강릉 같은데 동해안 돌이 없으니까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고 기온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기온이 오르면서 바다에 녹았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공장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차가운 청량 음료가 더운 곳에서 나오면 이산화탄소가 뿜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수로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막아요? 아니 진짜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면 거기에 어딜 걸 막아야 돼요?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 막아야지. 바다에 있는 거. 근데 그걸 못 막으면서 지구에 요만큼 되는 요거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떨어질까요? 괜히 후진국 개발만 못해.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은 온난화로 지구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다르다. 그린란드나 남극에 있는 대륙 빙하는 쉽게 녹지 않는다. 바다 빙하는 녹더라도 해수면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엘고 전 부통령의 자택이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자신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미 샌프란시스코만의 호화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자기가 구입했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20년간 기상자를 분석해보면 기상이변이 있다 없다? 없었다. 통신수단이 발달해 기상재해의 피해가 금방 전파되고 경제 규모가 커져서 폭풍이나 가뭄, 홍수에 따른 피해액이 증가할 뿐 통계상으로 기상이변의 추세는 확인할 수 없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단지 언론이 제때 보도 안 해줬다. 그때 통신수단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때 보도해주니까 막 기상이변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기상이변은 사실상 없다. 옛날에 다 있었다. 그렇다면 최근 기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구의 기온은 주기적으로 변한다. 최근의 기온 상승도 과거에 보여준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얼음으로 뒤덮였던 그린란드는 과거 1000년 전에 바이킹이 뭘 지었다고요? 농사 지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가 이슈가 되고 난 후에 16년간 기온의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가가지고 농사 짓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지구가 또 이렇게 빙하고 좀 오면 또 농사 못 짓고 그런 것이 지금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자꾸 이런 거 떠들어가지고 떠드는 이유가 있겠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건 뭔가? 결국 뭐라고요?
돈이다. 기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고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업계에 돈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다. 유엔도 미국이 나서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미국에도 검은 손이 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있다. 아마 그들이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나중에 적거리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돈이에요, 돈. 비과학적이라면 미국 여론은 왜 갈수록 지구온난화의 길을 그리나 과학적이고 합리적 토론에 배제된 채 지구온난화가 선량한 사람이 지켜야 될 뭐가 됐다? 윤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온난화 이야기를 하면 지구를 구한다. 무슨 이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뉴 에이지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언론의 외눈박이 보도도 한몫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지구온난화의 허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류다. 말 못한다. 반대 주장을 못하는 거죠. 네. 미국과 유럽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 해법이 무엇인, 해법의 문제점은 뭔가? 탄소 배출을 규제하게 되면 후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후진국에 경쟁해봐야 안 돼요. 선진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뭐 이렇게 잘 하잖아요. 탄소 규제에 맞도록 하는데 후진국 안 되는 거예요. 후진국은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못하고 후진국이 예를 들어서 공장 몇 개 졌다 하면 당장 규제에 들어가죠. 경영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면 그것까지 환경까지 다 생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못 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물건 만들어 가지고요. 후진국은 소비 많은 거라. 여러분 가보십시오. 우리 주변국 가보세요. 뭐 몽골이나 저기 캄보디아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다 한국 물건. 물건 좋아요. 여러분 후진국이라 해서 흑백 텔레비전 안 봅니다. 그들도 다 칼라 텔레비전 보고 있고요. 그 브라운관 TV 안 봐요. 칼라 옛날 브라운관 TV 안 보고요. 그들도 다 이거 다 봐요. 만드는지 못 만들어. 차 만드는지 못 만들어. 혜택은 다 누려. 대신 중고 혜택을 만들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 에너지와 비교하면 석탄은 매우 경제적이고 안정된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석탄 못 쓰잖아요. 옛날 무연탄에도 다 가르치겠죠. 여러분, 물론 이제 무연탄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뉴스에 심심하게 나오는 게 어느 가족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일가족 전부 다 죽었다.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나도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지 한번 취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맑은데 마당에 누워가지고 김치국 먹고 동치미 먹고 그래 살아나고 밤에 이제 목숨 걸어놓고 자는 거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요 연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연료비가 정말 연료비가 적게 들어. 미국과 유럽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의 해법은 무엇인가? 탄소 배출이 규제되면 개도국 경제 개발이 더뎌지게 된다. 많은 선량한 미국인이 좋은 의도로 지구온난화 해법을 지지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빈부격차와 국가 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 결론입니다. 생물학은 뉴에이지 신봉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장한다. 이것은 인류와 우주 자체가 신성의 지위까지 도약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론을 진화론, 특별히 단속 진화론이 제공했다. 우리가 에덴에 살고 있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과거의 실제적 장소가 아니다. 에덴은 현재의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존재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여기가 에덴이다. 우리가 오늘날 에덴에 살고 있으며 낙원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우파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낙원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의식보다는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과거는 몰랐는데 이제 공산주의를 한번 맛보니까 이 체제가 너무 좋아서 꼭 지켜야 되겠다. 헬조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화된 이러한 관점은 뉴에이지 신봉자들에게 위안감을 주는데 미래의 신성을 공유할 것을 크게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신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인간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타락은 없었다. 타락은 없었다. 죄는 없다. 탐욕도 질투도 중상도 죄가 아니다. 없다. 이렇게. 네가 조금 미워한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부인하는 거죠. 현재 낙원에 살고 있다는 캠벨의 생각. 우리 사실은 낙원 아니죠. 21세기의 전쟁과 21세기 초기에 우리가 겪은 비극적이고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가 낙원에 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의 천국 누리지만 현재 낙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낙원에 살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캠벨이 어떻게 이 비극적인 사건에 관해서 반응할지 알 길이 없지만 지난 세기 사람들에게 그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에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덴이다. 믿어라. 예.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그게 에덴이다. 믿어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에덴이죠. 저기는 억지로 에덴이라 하니까 괴로운 거죠. 쇠뇌죠. 그런데 쇠뇌 나는 사람 불쌍한 거죠. 그가 말한 바로는 물체에 구성된 세계가 아닌 광명의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봐라. 뉴에이지의 세계가 올 것이다. 옵니까? 안 옵니다. 쏘고면 안 됩니다. 이 거짓된 이론을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세상을 요구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뉴에이지 세계입니다. 진짜 뉴에이지 세계.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고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못 가도록 666을 만들었어요. 666을 만들어서 예수 필요 없다. 네 스스로 뉴에이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게 뉴에이지예요. 거짓된 이론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썩습니다. 뉴에이지의 세계는 영혼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세계는 신이 있습니다. 범신론. 있죠? 예.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낚아채어 갑니다. 뉴에이지 영화는 성경과 비슷합니다. 대신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 썩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